은둔 청년 54만 시대, 이들이 사회복귀 지원을 받더라도 10명 중 6명은 다시 은둔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4대 안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소형교회 지원사회 일환으로 이 주일학교 도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컨설팅과 안전한 건축 지원을 위해 전문가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읍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2016 연합정우 부흥성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이 사회복귀 지원을 받더라도 4년 안에 절반 이상은 다시 은둔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사자와 가족,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전유정 기자입니다. 최근 이른바 은둔 청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은둔 청년은 전체 청년의 약 5%인 54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5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이들이 사회 복귀 지원을 받더라도 10명 중 6명은 4년 안에 다시 은둔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온 사단법인 행복공장은 이 같은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은둔 청년의 높은 재고립률을 지적하며 기존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직접 지원을 찾아가야 하는 공급자 중심 방식과 단기 취업 성과에 집중된 정책 구조의 한계가 주요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7년간 은둔을 겪었던 당사자는 무엇보다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일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정책은요, 은둔 청년 지원의 성과 지표를 오로지 취업률로 평가하기 때문에 취업 지원에 무게가 쏠려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일반 직장에 던져진 청년들은요, 다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에 편입되기 전에 적응할 수 있는 중간지대를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은둔 청년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한 명 가정에서 발생을 하면요, 그 당사자 한 명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사실은 그 늪에 빠진 것처럼 정말 그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같이 무너집니다. 이 자녀를 둘러싼 이 가족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당사자의 회복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현장에는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지속할 제도적 구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장에는 사실 이미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예술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을 그저 성과 지표로만 밀어넣는 일획성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긴 호흡의 정책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참석자들은 당사자 중심 일자리 모델 구축, 가족 지원 인력 양성, 장기 통합 예산 구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멈춤이 사회와의 단절로 굳어지기 전에 속도보다 회복을 우선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 목회자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4대 안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감은 차별금지법 반대와 사학법 재개정 등 사회적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교회의 공적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위기에 처한 목회 현장과 선교지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의료와 생활, 경제와 교육을 아우르는 4대 안전망 구축입니다. 교단의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 지원은 물론 농어촌 목회자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연계교육 지원과 도시와 농촌 간의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또 교단 소속 교회 중 절반에 달하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각 연회에서 교회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지원 금액의 일부를 연회가 모아서 부담금 형식으로 모아서 연회에 있는 미자립교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자는 사업입니다. 올 한해 김정석 감독회장이 추진하는 7가지 중점 사업에도 주력하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사학법 개정, 기후위기와 저출산 극복, 생명 존중과 평화통일운동, 기독교 근대문화유산 보존 등 각 사업별 전문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모든 차별금지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법안에 담긴 역차별과 독소 조항의 우려를 표하며 교단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과 또 우리 나라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에 관해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이 밖에 매년 11월 첫째 주일을 전도주일로 정하는 1101 전도운동과 전국교회가 릴레이로 참여하는 기도운동을 통해 교단의 연합과 부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주일학교 현장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특히 교사가 부족하거나 학생 수가 적은 소형 교회들은 신앙교육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예장합동총회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접목한 이 주일학교 도입을 본격화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주일학교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교회 중심 이주일학교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주일학교는 단순한 영상 콘텐츠 제공을 넘어 인적 물적 한계에 부딪힌 소형 교회의 교육 현장을 총회와 노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적 대응 시스템입니다. 총회가 디지털 교육의 허브 역할을 맡고 노회는 실무적인 매칭을 담당해 개교회가 교육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한두 명의 아이라 할지라도 주일학교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복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온라인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다시 한번 재건해보자. 총회 교육부는 노회 교육부서 담당자들을 초청해 이 주일학교 운영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이미 아이들의 삶이 온라인 환경 중심으로 변화한 만큼 교회 학교 역시 시대에 맞는 교육 체계와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금 교사를 하고 있지만 30년 전에 40년 전에 제가 배웠던 방식은 똑같아요. 이미 아이들은 세상은 AI를 다 쓰고 지금 선생님들한테 더 이상 신앙 상담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죠. 현장에서는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를 연결하는 교사 매칭 프로그램이 제시됐습니다. 파송된 교사를 특정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닌 총회 소속 교사로 사역하며 공적 정체성을 부여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자, 대형 교회가 파송하고 관리 교사, 수업 교사를 이제 보내면 그 교사는 이 교회의 교사가 되면 안 돼요. 다 총회에서 총회 이주일학교 교사 아니면 간사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이건 디테일한 거지만 아주 민감한 거예요. 공청회에 참석한 장봉생 총회장은 시스템을 준비하는 이들이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영혼을 향한 다윗의 진실한 마음도 함께 갖춰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손의 능숙함을 더 강조해야 되는 귀한 세미나로 생각이 되는데 마음의 완전함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회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교단 산하 전국 지교회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와 TDA 종합건설이 재개발 구역 내 교회 건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재개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시공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회 재개발연구소 이봉석 소장은 보상 절차를 마친 뒤에도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건축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검증된 건설사와 협력해 재개발 교회들이 안정적으로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TDA 종합건설 손병렬 대표는 분당 불꽃교회 장로로
산곡 감리교회와 동신교회 등 다수의 교회 건축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기본 설계 제안과 기술 자문 등 건축 전반에서 협력하며 재개발 지역 교회들이 안정적으로 새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정읍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2016 연합정읍 부흥성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주제로 정읍 명성교회에서 열린 이번 성회에는 김운성 목사, 윤광서 목사, 안광복 목사, 권호북 목사, 주승중 목사 등 국내 대표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지역 복음화와 교회 연합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선교적 교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연합회가 그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기독교연합회는 이제 그 사회복지법인도 하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아마 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가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읍시 기독교연합회는 이번 성회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4월 5일 정읍 성광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하고 지역사회를 향한 복음 전파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살림의 소중함을 배우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제36기 한국십사랑 청소년단 그린레이저 대원을 모집합니다. 1991년 창단 이후 78만 명이 참여한 그린레이저는 숲을 교실 삼아 청소년들에게 환경 보전의 가치를 전하는 국내 대표 산림교육 단체입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며 선발된 대원은 나무 심기와 숲 포럼 등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전용 모바일 앱 포유를 통해 오는 4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등 우리나라 원유 운반선 7척이 갇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유선 한 척에는 한국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인 원유 약 200만 배럴이 실려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와 정유업계는 원유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정부가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영향을 점검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돈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제지하라며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지역 전체로 확대되는 가운데 한미가 주한미군 전력 타출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과 관련해 한미가 상시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입니다.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5일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며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 검토를 거쳐 이르면 4월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유한회사 전현직 대표 2명과 검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봉권 띠지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성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두 사건을 관할검찰청에 이첩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상승했습니다. 전주보다 0.02%포인트 축소된 수치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주 연속 둔화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에서 고액 헌금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옛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판결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관리하고 헌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또 교단의 종교법인 지위가 상실됩니다. 미 국방부가 인도양 공해상에서 잠수함 어뢰로 이란 군함을 격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란 부대의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미국보다 더 오래 버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란은 우리보다 오래 버틸 수 없다며 이 싸움의 분위기와 속도를 우리가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중남미 12개국 정상과 회의를 갖습니다. 백악관은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등의 정상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이 정상회의의 목적은 우리 지역의 자유와 안보,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약 테러 조직과 카르텔에 맞서고 서반구로 들어오는 대규모 불법 이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26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 증액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약 2,77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 예산 규모입니다. 중국 국방비는 2027년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세운 2020년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중국군은 첨단 미사일과 감시 기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담은 새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규정엔 전략산업과 친환경산업에 역내 제조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이 EU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EU산 부품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규모 외국 투자에는 EU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등 여러 조건이 부과됩니다. BTV 뉴스 전도원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국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찬바람에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9도, 대구 11도, 부산 14도, 제주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단별로 마련된 의료교육 지원과 다음 세대 사역이 한국교회 현장을 더욱 촘촘히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토대를 다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